사실 회사 선배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돈 있어야 애들 크는 거 볼 수 있어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 말 들었을 때. 근데 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이 있어야 애들 크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애기들이 맞아요. 지금. 돈을 버니까 휴직하면서 애기들을 이제 온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조금 있죠. 되게 그 마음에 비수로 꽂히네요. 돈이 있어야 아이들 크는 걸 볼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경매로 아파트 단타에 성공하셔가지고 인터뷰 해보려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물개반 1등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6살 물개반 1등이고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아기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3살이고요. 둘째는 6개월입니다. 근데 왜 닉네임이 물개반 1등이에요? 제가 최근에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반이 물개반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재밌어서 거기서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에 물개반 1등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은 게 작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기가 6개월이면 임신한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경매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 임신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 동안 태교를 경매로.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았을 때 임신 중이었겠네요? 네, 그럼요. 낙찰 받고 명도하고 매도하는 날 나왔어요. 와, 네, 대박이다. 출산. 그러면 만삭인 상태에서 배 부른 상태에서 입찰 가고 명도하고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못 갔어요. 임신 중이어가지고 회사도 아. 다니고 임신 중이다 보니까 다 대리 입찰로 대리로? 네, 남편을 통해서 입찰을 했고 이제 명도도 그냥 문자로 했고 매도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도 저희 남편이랑 아버지가 가서 해주셨고 오, 네, 가족,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네, 가족을 이렇게 잘 남편과 네. 아버님을 이용하셨군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되게 대단하신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핑계로 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못해요 이러거나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이어가지고 이번 연도는 못해요 이러거나 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가서 아니면 제가 요즘 너무 몸이 아파서 이번에 이직을 해서 부서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 핑계 요인인데 맞아요. 어떻게 이게 핑계가 아니라 임신한 김에 태교를 경매로 하고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어느 순간에는 다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 이제 사실 하려면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임신 중이었고 만삭도 되고 하니까는 사실 입찰을 가기도 지방으로 다니기도 쉽지가 않았고 명도하고 매도하는 것도 막 제 몸을 이렇게 많이 써서 이걸 할 수 그쵸.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경매의 진짜 장점이에요. 맞아요. 대리로 맞아요. 다 할 수 있고 몇 번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품이랑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매의 장점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저를 어떻게 알고 경매를 배우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선배가 선생님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재테크에 이제 서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요새 있다는데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한번 봐봐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이거다 해가지고 오. 무조건 한다 해서 오. 이제 선생님 수업을 신청을 하고 이제 경매를 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님도 같이 지금 이제 열심히 하셔서 돈을 버셨겠네요? 근데 안타깝게 그 네. 선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소개만 소개는 해주고. 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 해보고 싶다. 나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사실 일전에도 경매 수업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 그냥 뭐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고 다음류 지상권 막 싫어요. 이런 거, 네. 그런 이야기 얘기만 하니까 들어도 싫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수업만 듣고 끝났는데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쉬워요. 그리고 돈이 바로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단타 수업을 듣다 네, 보니까 단타로 너무, 팔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다 했죠 바로. 네. 근데 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육아휴직 중이시고 사실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왜 경매까지 하신 거예요? 사실 경매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임신 중이면서 회사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매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들지가 않고 내가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임장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신 중이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같이 그런. 근데 게 그냥 경매가 회사만 됐다. 다니면 되지 왜 경매까지?
휴직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휴직을 하면 사실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거는 더 늘어나잖아요. 아기가 그쵸.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남편이 퇴사를 했어요. 아이고야, 남편 그러셨구나. 퇴사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되었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남편분들이 다 반대하시잖아요. 그냥 아이 나 키우고 직장에 복직해서 회사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무슨 경매를 하려고 하고 무슨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물개반 1등님의 남편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좀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저랑 비슷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할 때부터 뭐 이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좀 된 상태여가지고 오. 남편이 많이 도와줬고요. 네. 그러면 아직도 남편분은 퇴사 중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편은 지금 퇴사를 하고 현재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에어비앤비도 하시는군요. 네, 네. 제 경매 수업 들으셔서 단타로 돈 버시고 에어비앤비 하셔가지고 현금 흐름도 만드셨군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집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뭔가 경매도 하시고 에어비앤비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네요. 그럼요. 엄청 큰 기회가 됐죠. 그걸 하기 전과 후에 저희 집이 이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선은 되게 불안했어요. 수익이 끊긴 상황에서 뭔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를 열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저도 휴직을 하면서도 경매를 계속 공부하면서 미래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만약에 경매랑 에어비앤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우선 남편이 퇴사 결심을 해서 퇴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선 싶고요. 저도 이제 빨리 복직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기가 어린데 뭐 어린이집에 맡기든 뭐 부모님 도움을 받든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돈 벌러 현장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엄청 제가 고맙겠네요. 맞아요. 사실 진짜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재수강생분들 대부분 에어비앤비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경매를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를 하셔서 그걸로도 또 현금 흐름처럼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걸로 종잣돈을 불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약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삶이 좀 바뀌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청 큰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경매 이제 배운 대로 하셨고 그리고 사실 에어비앤비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하셨던 건데 이 두 가지를 그냥 실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은 얼마의 낙찰을 받으신 거죠? 저는 첫 번째 물건을 1억 7천 10만 원에 낙찰을 1억 7천 10만 원. 받았어요.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1억 9천 6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오, 1억 9천.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신 거예요? 이제 뭐 재반 비용, 뭐 세금 이런 것들 다 빼고 실제적으로 제 통장에 찍혀서 남아있는 돈이 900만 원 정도. 오, 네. 첫 번째 물건에서 9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드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딱 팔렸을 때 찌릿한 그 도파민이 팍 터지는 그걸 느끼셨나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경매로 돈 번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명도하고 얼마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명도를 제가 11월 말에 했고요. 12월 중순에 이제 수리를 다 해서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연말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조금 덜해서 2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았는데 이게 투자금이 좀 중요해요. 네. 투자금은 얼마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사실 시드가 없었어요. 집을 영끌을 해서 사다 보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가지고 있던 마통을 활용해가지고 마통 6천만 원이 있어서 네, 그걸로 이제 했습니다. 대출에 대출을 얹어서 투자를 하셨군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딱 싫어하는 망하는 투자. 네. 저거 이제 저렇게 하다 저거 망한다 하는 그 투자를 하셨군요. 근데 안 망하고 어쨌든 맞아요. 근데 900을 벌었네요. 맞아요. 마통 이자, 뭐 대출 이자 다 빼도 900 남더라고요. 오, 잘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마통에다가 담보대출까지 땡긴 거면 어떻게 누가 보면 거의 풀대출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되게 불안하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드를 모아서 뭐 2천이든 3천이든 모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쵸. 1년은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모아야죠. 1년 모아야죠. 근데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음. 조금 남더라도 이자 내더라도 빨리 벌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다 일치된 의견으로 재테크를 진행하시게 되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시너지가 거의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시너지가 잘 났나요? 저는 어차피 누구 얘기를 안 듣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뭐 시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을 900만 원 수익을 남긴 이후에 혹시 또 물건을 매도하셨나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돈을 버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래서 계속 입찰을 했어요. 계속 오. 피드백 받고 입찰하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계속 해서 한 2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어머나. 근데도 어떻게 계속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떨어지는 날, 그날도 이제 폐차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금매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 물건도 계약을 해서 금매를 잡게 되었죠. 첫 번째 물건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서 900 정도 매도 차익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계속 입찰을 했으나 떨어져가지고 경매 조사를 하던 중에 알게 된 금매를 매수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매수해서 수리를 한 다음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버신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3년 내 최저가로 샀어요, 그거를. 오, 그래서 얼마예요 그 금액이? 그게 8,950만 원에. 8,95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얼마에 파셨어요? 그거를 제가 3년 내 최고가로 또 팔았어요. 오. 근데 그게 1억 3,300만 원입니다. 1억 3,300만 원. 네. 여기에서 순수익은 얼마죠? 여기에서 이제 수리비랑 뭐 이런 재반 비용 빼면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 2천만 원을 또 보셨군요. 두 번째 물건에서.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요즘 부동산 경기도 막 안 좋고 그리고 경매도 뭐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소액 경매로 이제 아파트 단타를 하다가 알게 된 이렇게 금매까지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조사하다가 알게 된 금매를 잡아서 수리해서 매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알려드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석대로 그냥 하셨네요. 맞아요. 오. 근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하다 보면 친해진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정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전화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얼마예요? 얼마면 팔아요? 얼마면 사요? 이것만 기계적으로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필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시면 그 사이에 좀 친분도 쌓이게 되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물건도 좀 좋은 걸 주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금매를 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이 물건을 또 팔아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물건이 나오면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도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 이제 부동산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웠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근.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물건을 최근에 또 금매로 잡으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쌤. 제가 두 번째 물건을 금매로 사서 한 달 반 만에 팔았거든요. 제가 그날 잔금을 계약하면서 받았어요. 계약하면서 잔금을 잔금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어떻게 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당근마켓 플랫폼에도 물건을 올렸었고 부동산에도 내놨는데 그 두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사겠다고. 서로 사겠다고 집을. 네. 그래서 제가 나는 둘 중에 잔금 빠른 사람한테 이걸 팔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계약하면서 잔금을 주겠대요. 그러면. 어머나. 그래서 그날 계약하면서 잔금을 받고 팔아서 한 달 반 만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바로 이제 그 같은 단지에 또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3일 전에 했어요. 3일 전에. 네네. 요거는 수리를 또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도 수리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팔면은 기대 수익이 이것저것 다 떼도 한 500은 남을 것 같습니다. 500 정도 남는 이제 작은 물건이지만 어쨌든 사가지고 이제 매도를 통해서 별로 하는 거 없이 맞아요. 돈이 남으니까 한번 해보시려고 매수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왜 당근마켓에다 올리신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도 집을 내놨는데 당근마켓에 최근에 부동산 메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 집주인 인증 마크도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거기에서도 거래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수업 때 들은 그 사진 보정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구도도 맞추고 해서 사진 촬영해가지고 올렸더니 그걸 통해서도 많이 이제 보러 오시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금액대가 1억 이하이고 되게 저렴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관리사무소, 미용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공지 이런 데도 붙여놓고 팔았는데 지금은 당근마켓에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서 많이 거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직거래라고 해가지고 찍히게 되고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반드시 당근마켓을 통해서 집을 매수하시거나 거래를 하실 때에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명으로 된 계좌에다 반드시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경매 투자도 하고 에어비앤비를 현금으로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무조건 회사와 월급에만 의존하면서 다녔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당장 복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복직을 늦출 수도 있고 혹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제 삶의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진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든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랑 가능성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말로부터 흔들리게 되고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직장에만 사실 모든 옵션이 있었던 때랑 다르게 지금은 육아휴직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복직을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남편분도 은근슬쩍 취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남편도 이제 저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 그럼 뭔가 또 현실적으로 바뀐 것도 있나요? 네, 맞아요. 바뀐 게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사실 저희 집이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 수익은 적다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 되는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쨌든 목돈을 벌어 오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마이너스가 상쇄가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생활하면 할수록 약간 마이너스의 늪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것들이 다 그냥 상세가 딱 돼버리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둘 다 지금 특별한 잡이 없는 상태에서 놀고 있는데도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 키울 때 그러니까 지금 36개월,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애들이 그랬을 때가 있는데 삶 자체가 너무 치열했거든요. 눈 뜨면 애 맡기기 바쁘고 맡겨놓고 바로 출근하기 바쁘고 이랬는데 조금 여유롭게 가고 있겠네요. 아이들이 크는 것도 좀 보고 옆에서 아이들도 좀 키우고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는 게 아니라 휴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크는 걸 옆에서 보면서 생활하고 있겠네요. 사실 회사 선배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돈 있어야 애들 크는 거 볼 수 있어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 말 들었을 때. 근데 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이 있어야 애들 크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애기들이 맞아요. 지금. 돈을 버니까 휴직하면서 애기들을 이제 온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조금 있죠. 되게 그 마음의 비수로 꽂히네요. 돈이 있어야 아이들 크는 걸 볼 수가 있어. 크는 걸 보고 계십니까? 네, 하루하루 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이제 세 번째 물건까지 오셨고 에어비앤비도 하셔서 현금 흐름도 만드셨고 이 정도 오셨지만 처음에는 초보자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는 이게 저게 될까? 저것들 또 이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한테 나 걱정돼요. 아니면 나 막막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듣고. 근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조사하고 입찰하고 하니까는 낙찰도 받을 수 있고 영도도 하고 매도까지도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움직이고 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시면 된다. 딱 그러면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비, 월급 수준의 돈을 통해서 이 생활비를 조달해가지고 육아휴직 기간을 조금 늘리고 싶어요. 저는 회사가 이제 복직을 하면 지방 발령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지방 발령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휴직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연장을 하다가 이제 시드가 조금 모이게 되면은 이 시드로 뭐 선생님이 하시는 다가구나 호스텔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재테크들을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달성이 안 됩니다. 날짜를 정해야 돼요. 아, 언제까지? 네, 나는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육아휴직을 복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26년 12월까지 다가구를 사겠다. 내지는 호스텔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데 쌤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작년에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름이었거든요. 네. 내가 올해 목표가 2개인데 첫 번째는 낙찰 하나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여는 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연했어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항상 말을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더니 제가 12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2개의 목표를 이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언제 사십니까, 건물은? 내년은 12월 전까지 사겠다. 나는 복직하지 않겠다.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건물 사셔가지고 같이 인터뷰 해보시는 겁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물개반 1등님이랑 소액경매로 아파트 단타를 하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개반 1등님은 육아휴직 복직하지 않겠다. 그리고 26년까지 건물을 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선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되시고 또 막연하게 느꼈던 경매를 좀 저렇게 쉽게 할 수도 있구나. 배우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